평균 복역 기간 30년, 사상 전향을 거부하고 감옥살이를 택한 인민군 포로나 난파 간첩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들 중 한 명이 오늘 북한으로 보내달라면서 오늘 오전에 판문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영상 조금 전에 들어온 거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저렇게 어르신 한 분이 인공기를 활짝 펼쳐들고 송환을 촉구한다라는 빨간색 의상을 입으신 분들과 함께 부축해서 행진 중인 겁니다. 자, 임지혜 변호사, 지금 저기가 어디죠? 저기는 판문점입니다. 지금 인천 강화도 출신 안학섭 씨인데요. 네.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를 했고 53년 4월 체포됐습니다. 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아서 42년간 복역을 했고 환갑이 넘어서 출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면서 판문점행을 시도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결국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씨가 이제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원한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이종호 평론가, 네네. 북한에 가고 싶다고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민간인이 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타임라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10시에 이제 임진강역에서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11시 20분에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을 합니다. 예. 11시 40분에 검문소에 도착을 하는데 딱 여기까지가 민간인이 갈 수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대교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사실은 판문점이거든요. 네. 판문점 안은 비무장지대, 즉 판문점 안은 누가 지금 거기를 상황 통제를 하냐면 유엔사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허가를 한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시 40분에 계속 진입 시도를 하지만 유엔사의 허락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군은 거기서 통제를 했고 옥신각신하다가 11시 50분 건강이 악화돼서 구급차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발길을 돌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죽어서까지 이곳에 묻히기 싫다, 억울하다 이렇게 토로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사실 그렇게까지 돌아가고 싶으셨으면 25년 전에 우리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수십 명을 단체 송환시킨 적이 있잖아요. 저 때요? 그럼 저 때 왜 안 가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때가 2000년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미군이 이 땅에서 나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지금 송환을 거부하고 잔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송환은 없었어요. 25년 동안. 현재 장기수 생존자가 한 6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가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 가련동 만남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물리적으로 갈 수는 없었지만 신유진 변호사, 네. 오늘 제지당한 이유는 그럼 누가 막은 거예요? 우리 정부가 막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이 못 오게 한 거예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제 행동으로 인해서 바로 북한으로 갈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송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관계자들은 정부가 아닌 북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떻게든 받겠다라는 신호를 보낸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뭐 말리진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 뭐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발로 사실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포로가 있으면요, 이종호 평론가. 네네. 북한에서는 이거 체제 선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북한에서는 비전향 장기수의 후손들이 최고 출신 성분으로 인정도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이름을 익숙하게 듣고 있는 황병석 기억하시죠? 네. 그 사람이 그 지위, 그러니까 권력성을 2위까지 올라간 이유도 바로 비전향 장기수 그 난파 간첩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주장이 있군요. 그렇죠. 네. 2000년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63명이 올라갔다고. 이 사람들은 최고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고요. 네. 당시 김정일이 40에서 50평대 현대식 아파트를 지금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제 선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 동원이 됐고요. 그래서 장기수 혹은 최고 출신의 어떤 후손들은 최고 출신 성분으로 계속 대접을
우려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궁금합니다. 북한은요, 왜 이들에게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에서 떠내려온 시신조차도 인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연고 처리하는 이런 대남 적대 차단벽을 치는 상황에서 북송을 위한 협의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적대 정책의 원칙이 무너지고 지금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대남 기구를 모두 정리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쪽을 상대할 수 있는 기구가 특별히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괜히 유화 제스처처럼 보일까 봐 이런 상황을 또 만들지는 않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겁니다. 오늘요, 김여정이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하던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실명 비판입니다. 사실 그 발언의 수위도 상당했다고 보여지는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역사 흐름 바꿀 위인이 아니다. 개선에 대한 이런 생색을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어놨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에 오히려 상반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어찌 보자면 황당하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노력을 왜곡해 유감이다. 새 시대는 반드시 열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유감, 왜곡 이런 네. 단어를 쓰면서 우리 정부 역시도 강도 높게 반박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뭐 왜곡하지 말라, 유감이다 이런 단어까지는 썼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새 시대를 열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근데 눈에 띄는 게 이종우 평론가. 네네. 여기서 김여정이 작게 5022 이걸 콕 집어서 언급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작계라는 건 작전 계획, 군사 작전 계획을 얘기하고요. 502라는 건 50은 전시작전권의 지휘를 지금 미군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0은 미군을 뜻하고 뒤에 번호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변화합니다. 22, 26, 27, 30 이렇게 돼 있는데 22는 고도화된 지금 북한의 핵 무기와 관련돼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장 최신의 작전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북한 핵 주요 군 기지를 감시하고 북한 핵 사용 징후를 미리 탐지하면서 핵 사용 시 우주까지 킬체인을 확장을 해서 핵 공격 의도를 초기에 무력화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나 김시일가에서는 아니 우리의 핵과 관련돼서 만약에 이 작계가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오퍼레이션 플랜 정도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오더가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북핵 그러니까 핵무기가 완전히 무력화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계획이죠. 뭐 진짜 북한의 속내가 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